안녕하세요. 엑셀 활용에게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도구 중에 정렬 및 부분합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제1작업에서 수행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데이터를 먼저 정렬할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필드에 대해서 부분합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 보시면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렬이 뭐냐? 자, 정렬이라는 건 입력된 목록을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라는 말은 기역, 니귿, 디귿, 리을 해서 히읗순으로 배열할 거면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히읗부터 디귿, 니은, 기역순 거꾸로로 배열하는 거. 자, 그럼 부분합은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각 분류별 필요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유사한 데이터들을 묶어서 계산식을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정렬이에요. 데이터가 유사한 값들끼리 같이 있어야 부분합을 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딱 묶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는 3작업에서 작업할 데이터거든요. 3작업. 그래서 제 1작업 시트에 B4번 셀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 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으래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작업하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렬부터 하래요.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구할 거예요. 수익금 100만 달러의 평균 그리고 개발사의 개수 이게 부분합입니다. 그죠? 특정 필드의 계산식이죠. 그래서 부분합을 두 번 하셔야 돼요. 부분합 1, 부분합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데이터부터 정렬을 하셔야 되죠. 자, 데이터 정렬할 때 정렬 기준은 지금 문제 지문에 보시면 진한색 글씨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이 진한색 글씨 되어 있는 애들. 이 진한색 글씨 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부분합으로 묶이는 애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진한색 글씨가 있는 이 열의 필드가 정렬 기준이 됩니다. 정렬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의 기준이 됩니다. 되었죠?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문서에 수업 파일 여셔야 되죠? 그죠? 수업 파일 여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그럼 작업되어 있는 거 있다 그죠? 표서식 넣는 거. 수업 파일 열게요. 수업 파일이라고 하면 ITQ 폴더 안에 그다음에 날짜 빼기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수업 파일이죠. 열어서 제1작업 갑니다. 제1작업 가셔서 자, 교재에서 시키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B2번 셀부터 B4번 셀이죠. 죄송합니다. B4번 셀부터 H12 B4번 셀부터 H12까지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 B2번 셀에 붙여 넣을게요. 자, 홈 탭에 붙여 넣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V라고 약자 쓰셔도 되죠. 컨트롤 V. 자, 붙여 넣기 옵션 가서 연락이 유지해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영역이 잡혀 있다, 그죠? 전체 영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렬 기준 잡으러 갈게요. 자, 데이터 탭 갑니다. 데이터 탭 가셔서 데이터 탭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다, 그죠? 정렬 가십니다. 가시면 여기에서 정렬 기준 잡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진한색 글씨의 필드 명칭이 분류다, 그죠? 이 분류가 정렬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정렬 기준은 분류. 자, 그 다음에 정렬했는 값 보시면 위에서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내려오면 오름차순이라 그랬어요. 근데 얘 지금 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마바사, 아죠. 사 다음에 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가 사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시읍보다. 그럼 이거 거꾸로 정렬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 정렬하실 때요. 만약에 나는 분류를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하고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된 데이터 중에서 다시 뭐 관리 코드나 뭐 날짜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시면 기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기준 추가했는데 굳이 기준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기준이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 기준만 잡고 정렬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류 필드를 기준으로 같은 값들끼리 재배열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가도록 할게요. 자, 부분합도 데이터 필드에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 보시면 오른쪽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부분합. 자, 가서 그룹화할 항목은요. 우리 정렬 기준이랑 같아요. 우리가 이 분류를 기준으로 그룹을 할 거기 때문에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거거든요. 같은 애들끼리 재배열을 한 거라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이랑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사용할 함수. 자, 우리 첫 번째 사용할 함수 평균이다, 그죠? 평균. 그래서 평균. 이렇게. 자, 부분합 계산 항목은 뭐냐면 내가 지금 평균값을 구할 건데 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거냐는 거죠. 그죠? 우리 수익금 100만 달러의 평균값 구할 거다, 그죠? 그러면 수익금 100만 달러 체크하시고 서비스 시작은 체크 해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블록 푸시면 안 돼요. 블록 푸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부분합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개발사의 개수. 그죠?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이 블록 안 풀린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들어가서 자, 그룹할 항목은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개수죠. 그래서 개수로 바꿔줍니다. 개수로 바꿔주고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거냐는 거죠. 그죠? 우리 개발사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거다. 그죠? 그래서 개발사 체크하시고 수익금 100만 달러는 체크 해제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밑에 보시면 새로운 값 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미 부분합을 한번 했거든. 그죠? 근데 이 지금 했는 부분합을 지금 요 개수로 새로 바꿔줄까 이 뜻이거든요. 이 새로운 값의 대치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앞에 했던 부분합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 지문 보면 개수와 평균이 그죠? 보시다시피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부분합 두 개가. 따라서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 해제시켜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 이렇게 체크 해제시켜 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자, 그리고 이렇게 부분합 했는 애들이 조금 이렇게 빡빡하다 그러시면 D열과 E열 사이에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넓이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배열이라든지 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지금 조건부 서식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확인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데이터의 배열이라든지 값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가 하나 더 하라 그래요. 보시면 윤곽 지우라고 하거든요. 윤곽을 지우시오. 윤곽이 뭐냐면 얘가 윤곽이에요. 얘. 얘가 윤곽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지우냐면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갑니다. 그룹 해제. 자, 그룹 해제 가시면 밑에 윤곽 지우기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지우기 전에 이 윤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윤곽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 열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마이너스 된 애를 클릭하면 이렇게 접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분합했는 계산식만 보여줘요. 안에 세부적인 데이터는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우리가 요약했는 부분합 요약했는 그 식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윤곽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나는 이 윤곽이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그룹 해제 메뉴 가셔서 윤곽 지우기 클릭하셔서 윤곽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장 눌러주셔야 되죠. 자, 그럼 우리 그 완전 정복 연습 문제 같이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기가 완전 정복 파일을 만든 학생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만들었는 완전 정복 연습했는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혹시 완전 정복 연습 파일을 아직 내가 못 만들었다. 그러면 정렬과 부분합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완전 정복 그 백데이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한 기능을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데이터에는 이렇게 연습 문제 백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완전 정보 1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렬 및 부분합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에 붙여넣었다라는 가정하에 1작업을 지금 붙여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여넣었다라는 요 가정하에 여기에다가 바로 작업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올려드린 데이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끝난 거예요, 작업이. 그럼 이제 실제 부분합하고 정렬하고 부분합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부분합하기 전엔 데이터 정렬이 먼저 돼야 돼요. 같은 유형끼리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때 정렬 기준은 요 진화색 글씨가 있는 혹은 함수가 있는 요 함수가 있는 열의 제목, 필드 얘가 기준이 됩니다. 얘가 정렬 기준이면서 그룹화할 항목이죠. 자, 그럼 볼까요? 자, 공연장을 기준으로 지금 정렬을 했어요. 근데 이때 지금 보시면 기역이 밑에 내려와 있다, 그죠? 시읒이 위에 올라가 있고. 이 말은 데이터 반대로 정렬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다는 얘기예요. 내림차순. 자, 그리고 이때 이 데이터는 그 정렬 기준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요 관람 등급 보면 같은 공연장이라도 관람 등급이 9세에서 14세, 7세, 7세, 14세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관람 등급이 정렬 기준 2가 돼요. 자, 2가 되고 정렬 방법은 자, 우리가 숫자를 1, 2, 3, 4, 5, 6 해서 100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할 거면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 근데 거꾸로 할 거다. 거꾸로 배열할 거다. 그러니까 100부터 해서 1로 배열할 거다. 이러면 오름차순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얘 지금 9세 다음에 14세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정렬 방법이 내림차순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정렬해 볼까요? 데이터 열어서 자, 영역 지정하고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갑니다. 정렬 가셔서 첫 번째 정렬 기준 공연장. 이때 정렬 방법은 내림차순. 거꾸로 정렬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관람 등급. 이 말은 공연장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하고 그 정렬되는 데이터 안에서 관람 등급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한다는 얘기예요. 얘도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킨텍스끼리 정렬되면서 킨텍스에서 다시 관람 등급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마찬가지 세종문화회관 정렬되면서 세종문화회관 안에서 다시 이렇게 정렬이 돼요. 되었죠? 자, 그럼 이제 부분합 갈게요. 자, 부분합은 마찬가지 두 개예요. 관람 등급의 개수, 그 다음에 관람료의 평균. 이게 이제 부분합이죠. 부분합 1, 부분합 2.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역 잡고, 부분합할 영역을 먼저 잡고, 데이터 탭에 부분합 갑니다. 부분합 가셔서
자, 그룹할 항목은 우리 정렬 기준이랑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렬 기준 공연장. 자, 정렬 기준이 진한색 글씨가 있는 그룹할 항목은요. 여기 이렇게 함수가 있는 열의 필드명이 그룹할 항목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식 함수가 있는 열의 필드명. 그래서 공연장. 자, 첫 번째 사용할 함수는 개수다, 그죠? 개수. 자, 부분합 계산 항목은 뭐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건데 관람 등급. 이때 예매 수량은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되죠.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공연장 필드를 기준으로 관람 등급의 개수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요 글씨 잘 안 보이면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분합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영역 잡혀 있었던 부분합을 풀었다면 영역을 다시 잡아주시는데 그때 영역을 끝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부분합 했는 영역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 전체 다 잡아야 두 번째 부분합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잡아서 다시 데이터 탭에 부분합 갑니다. 자, 마찬가지 그룹할 항목은 공연장이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가 바뀌었죠. 사용할 함수 평균. 자, 부분합 계산 항목은 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건데 말이죠. 뭐에 대한 평균값? 관람료에 대한 평균값이다. 그죠? 그러면 관람 등급은 체크 해제 하시고 관람료는 체크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부분합은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체크 해제해 주셔야 앞에 있는 부분합이 안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죠?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이렇게. 나머지 밑에 테두리는 따로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작업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작업 윤곽 지우라고 하네요. 윤곽을 지우시오. 자, 해서 윤곽 지우기는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있다, 그죠? 그룹 해제 가셔서 윤곽 지우기 클릭하시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윤곽이 없어지죠?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앞에 윤곽이 없어지더라.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저장 누를게요. 저장.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 수업했는 1차 시대 수업했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데이터를 부분합 내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게 정렬이다. 그죠? 정렬. 첫 번째 정렬을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이제 부분합을 해준다. 부분합 해주실 때는 그 영역을 일부만 잡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전체 다 잡아서 제대로 잡아서 부분합을 줘야 된다라는 거. 부분합도 만약에 우리가 부분합을 2번 줘야 된다면 그죠? 부분합을 2번 줘야 된다면 첫 번째 부분합을 주고 두 번째 부분합 줄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 하셔야 되죠. 그죠? 체크 해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윤곽을 지우셔야 되는데 윤곽 지우는 메뉴가 딱 드러나 있지 않다, 그죠?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윤곽 지우기는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메뉴 안에 윤곽 지우기 이 메뉴를 클릭해서 지우면 되더라. 자, 여기까지 수업했고요. 6주차 1차 시의 학습활동은 제가 지금 완전 정복 중에 1번은 저랑 같이 했어요. 1번은 괜찮고요. 2번, 3번, 4번을 수행하셔서 수행했는 결과 화면을 캡처하셔서 학습활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1차 시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